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노노 8일 제3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손가 문활 여기 미여 오론 영 미여 조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 불연하다 획제어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왕손가라고 하는 위나라의 대부가 질문을 한 건데요. 이 이제 대부는 장관,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장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입니다. 대부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왕손가라는 이 사람은 위나라라고 하는 제후국에서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나라를 간다. 그러면 뭐 공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이제 모든 경우가 다 그렇긴 한데, A라는 나라를 이제 B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A라는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 방문자가 A 나라의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묵으면 되겠는데, 당신은 이제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방문자가 이 A라는 나라에 사는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 집에 머무를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격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부가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 그러면 그 방문한 나라의 대부 집에 묵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맞는 거고 그 방문국의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를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노나라에서 높은 고위직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위나라를 찾아가면 어떤 대부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그 격을 맞추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 누구, 즉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묵을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대부다 그럴 때 그 어떤 대부는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대부인데 인격은 좀 없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의 격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럴 때 공자는 항상 방문하는 나라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 집을 찾아가서 묵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손가라는 사람이 이 위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대부였기는 했는데 인격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권력은 이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공자가 위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왕손가 집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자를 보면서 왕손가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몰라서 물었다기보다 몰라서 물은 형식을 취해서 공자를 이제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위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는 그냥 할 일 없어서 방문한 게 아닐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위나라에서 어떤 정치적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였을 텐데, 그러면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와야 그런 기회를 얻을 거 아니냐. 왜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묵고 그러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미오론 영미오 조라하니 하위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 영이 나오면 여기 A, 영 B, 그러면 A 하느니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미어 오가 이제 A에 해당하는 거고 미어 조가 B에 해당하는 건데 미어 오 할 때 요 미자는 보통 아첨할 미 이렇게 그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잘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첨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잘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둘 다 뭐 안 될 번역은 아닌데 둘 다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미자를 아첨할 미 그러면 아첨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아첨 그랬을 때는. 근데 미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그것이 이제 막 아첨을 한다 그래서 비굴하다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 미자가. 그래서 이제 잘 보이다, 잘하다. 그게 정말 선의로 잘한다기보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고 싶어서 잘하고 잘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자는 그런 뜻이고 여기 오자가 있고 여기 조자가 있는데 이 오자는 보통 아랫목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온도를 쓰는 가옥 구조에서는 저 미자 오자가 아랫목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 온돌이라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저 온돌이라고 저 오자를 아랫목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집에 주인이 앉는 자리가 오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어디냐 그러면 뭐 현관을 들어서서 방문을 열고 들어서서 그 방에서 가장 안쪽이 주인의 자리예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그 오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이게 오 그러면 심오하다 어떤 의미가 심오하다 그럴 때도 깊을 심자에 이 오자를 쓰는 것이 오자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오지 저 막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오지 그럴 때 오자도 이 오자입니다. 그게 이제 깊다는 뜻이에요. 깊숙하다. 그래서 요게 그 주인이 거처하는 그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가옥 구조에 따르자면 아랫목이 되는 거죠. 주인의 자리가. 그래서 이제 아랫목이라고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조자는 붓두막 조자입니다. 붓두막.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할머니들 옛날 우리나라 치면 이제 할머니들이 붓두막 불 떼고 하는 붓두막에 이 정화수 같은 걸 물 한 그릇씩 이렇게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만 이제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그 물을 뭐라고 했냐면 조왕수라고 그랬습니다. 조왕수. 그 조왕이라는 말이 붓두막 신이라는 뜻이에요. 조왕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붓두막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고대에 집을 지켜주는 신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붓두막에도 있고 어디 저 대문에도 있고 막 이렇게 신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절마다 그 각각의 장소에 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계절에는 천장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어떤 계절에는 또 붓두막 신에게 지내고 어떤 계절에는 또 저 대문간 신에게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면 각각 계절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신이 대상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 우리가 아랫목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거처하는 공간, 그 공간의 신에게 와서 또 한 번 제사를 지내요. 이게 이제 주인의 자리니까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랫목 신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붓두막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편이 낫지 않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계절에 붓두막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고 다시 아랫목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이 제사는 누구 제사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붓두막 신 제사라고 해요. 여기가 실질적인 제사의 대상이죠. 여기는 어른이니까 와서 한 번 더 지내드리는 거고 형식상 여기가 실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신의 신격을 가지고 따지면 여기가 높은 신이지만 실제는 여기에가 실권이 있다 그거예요. 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자, 그러니까 임금에게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권신이에요. 권력을 가진 신하. 그러면 임금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실권을 가진 신하한테 잘 보이는 편이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 이걸 몰라서 무슨 말입니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고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랫목이고 여기가 붓두막이니까 이제 제사의 그런 신들 개념 말고 그냥 진짜 아랫목과 진짜 붓두막이라고 보면 요게 안방마님이고요. 여기가 식모예요. 자, 이제 거지가 밥을 빌어먹으러 왔어 우리 집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안방마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식모한테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식모가 직접 밥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하는 말씀이 불연하다 그랬습니다. 당신 말은 이 말은 맞지 않은 말이다.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기도하다라는 도자를 써서 했죠. 그러면서 하늘에 획죄할 때 요 획자는 얻을 득자와 같이 얻다라는 뜻이에요. 득죄, 죄를 얻으면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붓두막 신이냐 아랫목 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한테 죄를 얻으면 붓두막 신이고 아랫목 신이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나라에 와서 임금을 만나야 되냐 권신을 만나야 되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당한 행위를 하냐 내가 정당한 것을 원하는 것이냐 내가 왜 여기 위나라에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를 만나야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 하늘이 이것도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과 이것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둘 다가 아니고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는 요 앞에 말은 다 빼고 요 말만 자왈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라는 말이 명심보감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자, 14장을 보실까요? 자왈 주 감어 이대하니 우구코 문제라 오 종주홀이라 이런 말이 14장에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 두 왕조의 예를 보아 본보기로 삼았으니 찬란하도다 그 문체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나라는 이대를 본보기로 삼았다. 근데 이 이대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대자는 일대 그러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는 것을 일대라고도 하지만
이제 어떤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것도 대라고 해요. 대. 그러니까 이제 이 대 그러면 두 번의 왕조, 두 개의 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의 주나라까지를 합하면 이것을 3대라고 해요. 하은주 3대.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주나라 빼고 하나라, 은나라만 하니까 2대라고 한 것이죠. 주나라는 2대를 감하였다. 요 감자가 볼감자인데 볼감입니다. 볼감. 그러니까 이제 감시하다, 감독하다, 감찰하다 전부 이 감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인데 이 앞에 쇠금자를 붙이면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금속을 가지고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그래서 이 감자가 거울감입니다. 거울감. 금속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래서 요 감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 두 왕조의 예를 본보기로 삼았다. 그것에 이제 비춰보고 이 하나라와 은나라의 선례에 비춰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주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속에 공자의 생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보다 은나라는 발전했다. 왜냐하면 하나라에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시정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은나라를 계승한 주나라는 당연히 은나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라까지 좋은 것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시정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갈수록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인간은 발전한다. 인간 사회는 시대는 발전한다. 세상은 발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자에게는. 그러니 우국호 문제라 오 종주홀이라 그랬죠. 우국이라는 게 찬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욱자가 빛날 욱, 찬란하도다 문제여 그 문체여. 문이라는 건 문체입니다. 문체. 이 문자가요. 글이라는 문도 되고 문체 혹은 문양이라는 글도 돼요. 그런데 원래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당연히 요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양, 문체, 문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부터. 문체는 요 문자는 이제 논어에서 특히 요 질이라는 글자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 요것은 바탕입니다. 그리고 요건 문이, 문양, 문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탕이 있고 그 바탕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문양이고 문체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탕은 속에 있는 것이고 문체, 문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때는 바탕까지 가기 전에 문체, 문의를 보고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문체가 뭐냐? 그러면 말, 표정, 행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말을 듣고 내 표정을 보고 내 행동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재훈이라는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말이나 표정을 보고 나를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말만 좋게 하고 표정만 예쁘게 하면 될 거라고 우리들이 착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앞에 나왔던 공자가 교원 영색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요 언과 색만 꾸미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체는 바탕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바탕이라면 이제 뭐겠냐면 내 심성, 진짜 내 심성, 내 마음 속의 그 심성, 내 의지, 내 사상, 내 신념 이런 것들이 바탕이겠죠.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꾸며내는 거 말고. 그래서 문과 질이 분리가 되어서 문만 꾸미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이 질이 건강해서 자연스럽게 문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게 왜 글이라는 뜻이 됐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봄에 피는 꽃을 보고 또 저녁에 노을을 보고 또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린 천지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든 어떤 그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글로. 그게 내 마음의 문의인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들었다 하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의의 형식으로 써낸 것이 글이라고 해요. 내가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막 비탄에 젖어서 지금의 내 심정을 글로 표현했어요. 시일야 방성대곡 뭐 이렇게. 이날 나는 목놓아 크게 울었다.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이 내 생각을 바탕이라고 한다면 그 글이 그 바탕의 표현 문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자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겉만 드러난 게 아니라 내면이 그렇게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보면 이게 이제 건강하다는 것은 바탕 자체가 건강하다는 뜻이 되는 건데 주나라는 앞선 두 왕조를 거울 삼아서 이룩한 문화이니까 그 문화의 그 드러난 정도가 찬란하고 찬란하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앞선 세대보다도. 그러니까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이거예요. 왜? 나는 주나라 사람이니까.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인데 춘추시대는 주나라 후기거든요. 주나라가 전기를 서쪽 지역에 수도가 있었을 때를 서주시라고 하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이 동주시대가 춘추와 전국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공자는 여기 말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크게 보면 주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나라 서주 시기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그 지도층들의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이 혼란한 춘추 시기에 다시 되살려 보고자 했던 인물이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 주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유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자들이 예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전문가들은 많았고 당시에 그 중에 공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공자가 다른 유자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다른 예 전문가들은 예의 형식의 전문가들이었다면 공자는 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천착했던 그것을 더 중시했던 그런 유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자들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자, 이 태묘화사 선생님께서 태묘에 들어오셔서 이 태묘라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종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묘에 그 태묘에 들어가셔서 주공이라고 하는 분을 모신 사당이에요. 주공을 모신, 주공이 노나라의 시조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재관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재관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다양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을 읽는 사람이 있고 술잔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술잔을 받아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막 다양한 형태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자도 태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재관의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셔서 이제 그 제사를 돕는데 매사를 문하신대 이랬죠. 모든 일을 매사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걸 이 자리에 놓으면 됩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매사를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혹이 어떤 사람이 혹자가 말을 했다 이거예요.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오 입태묘하야 매사를 문이온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추인지자 지례라고 말하였는가 이런 거죠. 추인의 아들이 얘를 안다고. 이 추인의 아들이 뭐냐면 노나라의 추라는 고을이 있는데 공자의 아버지 숭량흐리라는 분이 이 추읍당 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인 그러면 추땅 사람입니다. 추인지자가 이제 숭량을의 아들, 추땅의 숭량을 아들 공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공자를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추인지자.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이 했던 말의 뉘앙스를 살리자 그러면 추땅 사람 아들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이렇게 격을 낮추어서 천시해서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추땅 아들이 얘를 안다고 누가 말했냐? 나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왜? 내가 오늘 보니까 이 공자가 추땅 사람 아들이 태묘에 들어와서 매사를 묻는데 얘를 안다면 묻겠냐. 그러니까 이 말을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공자가 얘를 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의 지금 못하겠다 그러는 건데 누가 그렇게 말했냐?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자는 귀족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가난은 하지는 않았지만 늙은 하급 무사 관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본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대단히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자가 이제 태묘까지 들어오게 되신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자가 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이 사람이 추땅 사람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누가 얘를 안다고 했냐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을 하니까 누군가가 그 말을 이 혹자의 말을 공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공자 자 문지하시고 왈 시 예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즉 그렇게 하는 것이 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묻는 것이 그게 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혹자의 예를 안다의 포인트와 공자가 예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예요. 혹자는
어떤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겨서 어떤 자리에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또 어디에 놔야 되고, 또 이 의식을 진행을 할 때 제과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을 지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걸 물어본 공자는 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혹자는 평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공자가 이제 물어보는 게 예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라기보다 이 공간이 태묘라는 공간이라고요. 태묘는 노나라에서 시조인 주공을 모신 가장 성스러운 성전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그리고 인간이 수많은 행위들을 하지만 수많은 행위들 중에 신을 대하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행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시대에. 조선의 임금 태조 이성계 임금이 한양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한양에 이제 공식적으로 수도를 조성을 하면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 종묘입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이 완성이 되자 태조가 도성으로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와서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행사가 뭐냐? 종묘에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성스러운 행위예요. 그게 제사죠. 자, 그러면 태묘에 들어와서 지금 제사에 내가 제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자리에 놓고 어떤 의식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아는다고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걸 한 번이라도 내가 체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실수가 없이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공자가 물어보시는 게 몰라서 물어본 거라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차 체크를 해서 이 태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행위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아는 걸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물어봤다고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혹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걔가 나를 몰라서 공자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여기 태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